키아오라,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뉴질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탁재영 PD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뉴질랜드는요, 우리나라 3배의 면적에 10분의 1의 인구가 살아가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한두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갖추기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뉴질랜드의 교통이나 여행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개인 차량을 중심으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뉴질랜드 여행을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캠퍼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뉴질랜드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정말 다양한 종류 그리고 다양한 연식의 캠퍼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캠퍼밴이 그럼 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캠퍼밴은요, 차량 안에 여행에 필요한 여러 편의시설들을 갖춰 놓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캠핑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면 사실 캠핑카가 잘 안 통해요. 해외에 가면 그냥 캠퍼 또는 캠퍼밴이 좀 더 일반적인 명칭이고요. 또 뭐 모터홈이라고도 합니다. 캠퍼밴은요, 보통은 이렇게 차량과 거주 공간이 하나로 돼 있는 것을 가리키고요. 모터홈이라는 말도 이걸 가리킵니다. 근데 별도의 차량이 견인을 하고 그 뒤에 붙는 이제 트레일러 형식의 캠퍼는 카라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안에 뭐 침대, 테이블, 싱크대,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 아니면 이제 전열기구 이런 게 갖춰져 있고, 크기에 따라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침대나 테이블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접이식이어서요,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캠핑에 이어서 차박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면은 이런 캠퍼밴이나 카라반을 구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캠퍼밴들은 그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19세기 유럽의 집시들이요, 온 가족과 함께 여기저기를 떠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함께 지붕이 있는 마차에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차들이 차츰 그 안에 주방기구 그리고 좀 더 편안한 침대가 있는 스타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차들은 나중에가 되면요, 유리 창문과 함께 이제 나무 문짝 같은 것도 갖추게 되고요. 이 내부에 옷장, 침대, 테이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는 뭐 이제 나무나 석탄을 떼서 요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토브, 그리고 연기가 나가는 굴뚝, 이런 것까지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카펫을 또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도 금색으로 칠한 이런 나무 조각 같은 걸로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마차로 발전을 한 것이죠. 이런 집시들의 마차를 바르도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도야말로 현대적인 캠퍼들의 조상이 되는 셈이죠. 미국으로 오게 되면요, 1915년 들어서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집시밴이라는 이름의 캠핑카가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 황무지가 많아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미국에서 이런 차량들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게 되면서 차량과 일체화된 그런 캠퍼보다 좀 더 저렴하게 트레일러 스타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는 뭐 찬장, 아이스박스, 또 스토브, 옷장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갔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때 베이비 붐이 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여행할 수 있는 럭셔리한 캠핑 트레일러 또는 캠퍼밴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캠퍼밴의 기본적인 구조와 장비를 좀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뉴질랜드 같은 데 갔을 때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C클래스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안에 일단 침대가 있겠죠. 그래서 6인승의 경우에는 2인용의 더블 베드가 3개가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운전석 윗부분에 벙크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2인용 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부분에 원래는 테이블로 쓰다가 잘 때가 되면은 이걸 이제 펴가지고 침대로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그런 게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랫부분에 프로판 가스를 따로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2구 정도의 가스레인지를 장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요새는 이제 인덕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물탱크가 있겠죠. 그래서 물탱크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물을 저장하는 탱크고요. 거기에서 펌프로 올려서 싱크를 쓸 수 있게 돼 있고 세면대나 샤워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 워터 탱크라고 해서요. 쓰고 남은 그런 오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쓰는 물 말고요. 설거지나 아니면 샤워를 했던 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오수통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그걸 흘려보내게 그렇게 법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세면실과 뭐 샤워실을 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면대도 그리고 변좌도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서 그 안에 최대한 공간을 좀 아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샤워하는 게 집에서 샤워하는 것만큼 편안하진 않죠. 그리고 이 변기의 경우에는요, 그 안에 별도의 그 분유 카트리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카트리지가 이 변기에 연결되게 돼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척을 할 때 되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기타 뭐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뭐 TV도 있고, 위성 TV도 있고요. 전기 포트, 온풍기 이제 이런 것들이 설비가 돼 있는데, 전기가 많이 드는 제품은 외부에서 전원을 연결해야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홀리데이 파크라고 하는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캠퍼밴으로 좀 원활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주는 인프라가 되는 게 바로 이 홀리데이 파크라는 숙소인데요. 그래서 캠퍼밴은 보통 보면 이제 스탠드 얼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스탠드 얼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 쓴다든지 아니면 뭐 샤워한다든지 요리한다든지 이런 거를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해가면서 몇 날 며칠 계속 돌아다니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이 되면 홀리데이 파크라는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홀리데이 파크는 그래서 캠퍼밴을 위한 숙소이면서 공동 취사장이면서 샤워장이면서 여행 정보 센터를 겸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의 리셉션에 가보면은 그 지역에 정말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액티비티들의 팜플렛이 쫙 비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더라도 여기만 들려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홀리데이 파크 자체가 아주 또 대단한 여행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무리와이 비치에 있는 무리와이 홀리데이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철새들의 도래지이기도 하고요. 아침에 나가면은 그 철새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해변에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정말 그 새벽 산책이 너무 감동적인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섬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마운트 쿡이 그 남섬의 최고봉인데 여기에 굉장히 근접한 홀리데이 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글렌테너 파크 센터라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바로 제 앞에 마운트 쿡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홀리데이 파크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저마다의 매력을 미리 좀 살펴보시고 가보시면 홀리데이 파크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캠퍼밴을 가지고 여행하실 때 또는 이제 캠퍼밴 안에서 생활하실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우리와는 차선이 반대죠. 그러니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겁내실 필요는 없고, 한 반나절 운전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근데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우리와 이제 감각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회전할 때 붙어서 돌고 좌회전할 때 멀리 돌잖아요. 여기서는 우회전할 때 멀리 돌고 좌회전할 때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만일 우회전할 때 붙어서 돌았다, 그때부터 역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멀리 돌고 좌회전할 때 가까이 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교외로 나가면 신호등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신호등이 없으면 교차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대부분 이 뉴질랜드 표현을 빌면 roundabout으로 되어 있습니다. roundabout이 뭐냐? 라운드 어바웃이고요. 이제 영어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라운드 어바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전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 교차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룰은 똑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좀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죠. 그래서 돌고 있는 차한테 내가 이제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이걸 기억하시려면 내 오른쪽에 있는 차한테 무조건 양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전교차로로 가고 있을 때 내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온다, 그러면 그 차한테는 무조건 양보를 하고 내가 진입을 하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차한테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에 그 룰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대로 사실은 회전교차로 들어가실 때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만 신경 쓰시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잘 않죠. 네. 그 다음에 변기가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변기가 뚜껑이 두 개가 있어요. 겉뚜껑과 속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뚜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좌식 변기에서 보는 그 뚜껑이고요. 그 안에 옆에 손잡이를 돌리면 열리는 속뚜껑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속뚜껑을 안 열고 이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그 카세트까지 내려가질 않고 쉽게 말해서 그 변기에 이렇게 얕은 그 접시 같은 곳에 그냥 찰랑찰랑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겉뚜껑을 덮고 이제 물을 내렸죠. 그럼 그 물까지 거기에 찰랑찰랑 차 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차가 출발을 하죠. 캠퍼밴이니까 이제 비포장 도로를 가면서 얘가 이렇게 기우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고 나면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거기 세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겉뚜껑, 속뚜껑까지 열고 이를 보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야생동물이 많다 보니까 저녁이나 해질녘이 되면 이 야생동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서행과 안전운전, 그리고 웬만하면 해지기 전에 이런 홀리데이 파크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모험과 낭만이 가득한 뉴질랜드 캠퍼밴 여행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오라, 감사합니다. Go!